예, 논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리서치 백그라운드, 기존 문헌을 연구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제 MBA 분들이 학술 논문을 읽을 때 가장 배울 게 많은 부분, 기존의 학자들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걸 해놓은 걸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논문이 특히 기존 학술 문헌에 비교해서 어떤 학술적 성취가 있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정리를 해놨으니 공부하는 데 되게 좋겠죠. 네. 그래서 최신 학술적 흐름, 이 분야에 대한 린 스타트업에 대한 최신 학술적 흐름을 보고 싶으면 네, 린 창업과 관련해서 스트래티직 앙트로프로너십 저널 같은 최신 학술 논문을 가서 관련 주제를 검색한 다음에 거기 나온 리서치 백그라운드나 리터러처 리뷰를 보면 최신 학술적 현황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이제 창업에 대해서 이제 기존 연구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러닝 바이 띵킹이 있고 러닝 바이 두잉이 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초기 창업팀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러닝 바이 띵킹이 있다. 근데 물론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두 가를 동시에 이렇게 잘 써야 된다. 네, 내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The learning by thinking method us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environment to plan how a firm's solution assess the problem.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현상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제시하는 것. 그러는 거죠. 멘탈 레프리젠테이션 오브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환경을 구성해서. 거기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cognitive structure approach for him suggests that early teens form better strategy when they have a holistic understanding of opportunities, market and their out, and thinking through the potential consequences for alternative form action before choosing.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멘탈리 인지적으로 어, 환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연구가 있고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친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러닝 바이 두잉 메서드를 보면 뭐 하나하나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러닝 바이 두잉은 이에 비교해서 taking action and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experience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트라이얼 에러를 하고 브리콜라지 이건 합성입니다. 합성. 네, 그 다음에 실험을 해라. 트라이얼 에러, 브리콜라지 합성. 그 다음에 익스페리먼트.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주로 러닝 바이 두잉에서 강조하는 건데 이제 트라이얼 에러에서는 당연히 이제 다양한 아이들을 실험해 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네, many ideas are tried. 네, 네, 그러는 거고요. 네, 브리콜라지는 네, another commonly studied learning by doing approach인데 이 브리콜라제는 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솔루션들을 이제 결합을 해보면서 레고 블록처럼 기존 아이디어를 조합해 보면서 솔루션을 찾는 것. 네, 여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은 이제 실험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실험인 거죠. 익스페리먼트. 네, 테스팅 하이파서시스. 네, 학자들이 많이 하는 거 실험 테스팅 하이파 가설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나 틀리나 실제로 테스트 해보는 거. 여기서 이제 고객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실험, 익스페리멘테이션이라고 하면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프로세스가 전형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일단 그 회사도 사실 똑같은데 그런 거예요. 익스페리먼트라는 게 일단 시어리 디벨롭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왜? 뭐, 뭐 팀장님? 네. 페이스북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물어보죠. 왜? 왜? 왜 페이스북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 돈으로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왜라고 하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왜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있으려면 theory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라고 자기 나름대로 theory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theory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왜에 대한 답.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코절 원인과 결과인 거죠. theory라는 게 결국 코절 프로포션이 그래서 A임으로 B 할 것입니다. 요러한 네, 네, 현재 뭐 MZ 세대는 어떻고 마켓 상황은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광고를 하면 좋을 거다. 그래 코즈 앤 이펙트를 명확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controlled variational activities.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controlled variation of activities. 페이스북 광고가 구글 광고가 보다 페이스북 광고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낫다 이러는 거죠.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린 스타트업도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린 스타트업 resembles trial and error를 강조한다. 네. 린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트라이얼 앤 error를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린 스타트업에는 그래서 포텐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이디어에서 파저티브하면 이제 그쪽으로 아이디어를 더 개발하고 아이디어가 이제 시장 초기 조사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거나 아이디어의 방향을 바꾸다 그렇게 한다. 이 브리콜라지 기존 아이디어를 합성하는 거 이것도 이제 브리콜라지도 린 스타트업과 관련이 있다. In 린 스타트업 weekly business idea iteration 그렇죠. 주별로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캔버스보다 자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 위에서 자꾸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도 활용하면서 그렇겠죠. 이게 이제 네 브리코라지랑 닮았다. Trying out different combination. 네 아이디어들을 다양하게 콤비네이션을 해보는 거. 답이 찾을 때까지 콤비네이션 해보는 것도 이제 브리코라지 같다. 그다음에 익스페리먼트도 닮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닮고 약간 다른 점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러프한 아웃라인으로 기능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하이파세스도 만들고, 네, 그런 거죠. 비즈니스 이제 학자들처럼 엄밀한 이제 이론이 아니라 왜라고 이제 누가 물어본 거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 네, 엄밀하게 코지 엠팩트를 설명하는 것보다, 네, 그 시간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엄밀하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캔버스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걸 이제 고객들한테 물어보는 과정이 닮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린 스타턴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놨네요. 린 스타턴 메소드가 설명을 해놨고 린 스타턴 메소드의 선구자가 누군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린 스타턴 메소드는 뭐냐면 목적하는 거 뭐냐면 비즈니스 사이드를 반복해 나가고 비즈니스를 반복해 나가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같은 걸 이용해서 그래서 창업 과제를 도와주는 거 창업자의 초기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네, 도와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나 창업자들이 이제 창업자들도 자기들만의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왜 잘 될 것이다에 대한 거기에 왜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또 자기 나름의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뚜렷하게 익스플리스트하게 표현하는 걸 특히 도와준다. 네. 그다음에 그거를 가설로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잘 될 것이지 왜라고 물어보고 요러요러한 것 때문에 잘 될 것이다라는 걸 비즈니스 캠 모델 캔버스라는 데 그걸 실제로 쓰게 만드는 거죠. 예,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손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글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잘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그거죠. 정말? 하고 우리는 그 가설들을 물어보면 되는 거지 시장에 나가서. 그러면
창업자, 당신 아이디어가 이제 창업자님 아이디어가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A, B, C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잠재적 고객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A, B는 맞는 것 같은데 C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one of the main tool of the lean startup is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사업 기획하고 그럴 때도 꽤 괜찮은 툴입니다. 네. 네. 특히나 어썸션, 사업을 할 때 그렇죠. 사업 아이디어에 숨어 있는 어썸션, 사업 아이디어에 숨어 있는 어썸션을 잘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교하고 그걸 이제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드는, 검증할 수 있게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잘 표현되면 getting out of the building, 빌딩 밖에 나가서 실제로 물어보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여기 린 스타트업 업썸션에 대해서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 논문에서 어느 정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자의 비전이 비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하이파서스가 나옵니다.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 같은 걸 표현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매주 하이파서스 프로빙, 매주 이제 밖에 나서 실제로 물어보는 거죠. 매주를 하는 거니까. 밖에 나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배우고 그죠, 배우고 이 과정이 하이파서스 프로빙 검증을 하는 거죠. 가설을.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배웠으니까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기존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조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아이디어를 그렇죠.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버릴 것인가? 아니면 아이디어를 바꿀 것인가? 피봇 아이디어를 바꿀 것인가? 바꾸게 되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인비죠. 네. 여기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린 스타트업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린 스타트업에 대한 물론 린 스타트업에 대한 뭐 비판도 많아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갈수록 이제 창업이 대형화되고 있기도 하죠. 특히나 네. 뭐 비전 펀드도 등장하고 작고 귀여운 아이들을 창업해서 성공하고 그런 시대가 많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창업 자체도 프로페셔널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 상황에서 린 스타트업이 옛날만큼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논문 학자들이 그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이 논문 학자들이 이제 하이파서스를 세웠고요. 논문이 그렇잖아요. 이 논문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 기존 문헌에 의해서 하이파서스를 세우고 테스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가설을 한번 보면 네. 네.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수록 네, 다음 검증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연하고 하이파서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이제 중요한 거죠. 네,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설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이 논문에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하이파서스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서스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파서시스를 이 논문에서 이제 검증하고 싶은 레인 스타트업에 대해서 검증하고 싶은 하이파서스들이 이렇게 나열을 해놨고요. 이제 이것들을 검증하려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학자들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인 스타트 아이콥이라는 데이터, NSF 파운데이션을 받은 그렇죠, 그 데이터, 팀들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 관찰, 네, 추적 관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콥이라는 정부 프로그램,
NSF 파운딩을 받는 정부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추적 관찰을 했다. 그래서 이 아이콥이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네, 스탠다드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물론 멘토가 있겠죠. 리드 인스트럭터가 있고, 네,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네, 2, 3일 동안 교육하고 8주일 동안 온라인 교육을 받고 2주 동안 또 2% 대면 교육, 8주 동안 비대면 교육, 앞에 2주 대면 교육, 뒤에 앞에 이틀 대면 교육, 뒤에 이틀 대면 교육.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등등등.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 설명을 해놨고요. 이런 미국의 정부 프로그램, 스타트업 진흥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램 엘러먼트도 있고, 네, 총 8주의 프로그램이다. 네,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 대략 12에서 15개 정도 팀이 참여한다. 된 거죠. 네, 재밌겠다. 그렇죠? 네,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빙, 이제 이 프로그램 흥미로운 게 뭐냐면 린 스타트업의 엘러먼트가 있는 거죠. 프로빙 단계가 있는 거죠. Consistent with the Lean Startup Method. 린 스타트업 메서드와 관련 있게도 이 NS 미국 정부의 창업 프로그램을 보면 strongly emphasize getting out of building. 실제로 머릿속에서만 하지 말고 나가서 고객들이나 이렇게 물어봐라. 실제로 conduct customer stakeholder 인터뷰를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weekly 타겟도 주고, 네. 그 다음에 인터뷰 10개씩 하라고 하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이파스를 만들고 teams are required to use more than one interview to confirm and disconfirm each hypothesis. 팀이 세운 가설에 대해서 네, 적어도 그 가설에 대해서 컨펌하거나 확증하거나 폐기하거나 유지하려면 적어도 어, 최소한 한 명 이상 인터뷰를 해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의 엘러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샘플을 보면 1061명을 이것도 참 네,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 이게 별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데이터 모으는 게 쉽진 않죠. 네. 1061명의 멤버를 했고 388팀에 23개 코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특히나 이제 파이널 샘플은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샘플은 152개 샘플을 골랐다. 여러 가지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샘플의 적정은 150개 샘플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백그라운드도 있고 팀이 어떻게 했나 등등등 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하기 좋게 이제 매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걸 이제 측정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측정을 하고 싶은 게 가설을 포뮬레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는 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수렴하느냐, 네, 찾아지느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세 개를 이제 집중적으로 매저를 한 거예요. 네, 매저를 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매주했나 이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를 한 거죠. 네,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 했을 때 이제 가설이 있고 이게 네, 메인 리절트가 이제 이게 되겠죠. 이게 메인 리절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메인 리절트를 보면 네, 메인 리절트를 보면 네, 네, 하이파서스 검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전 기에 이제 하이파서스 포뮬레이션이 돼 있고 하이파서스 프로빙을 하느냐
별로 통계적 관계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등등등 이런 통계적인 결과가 있고, 네, 그렇죠. 참고로 여기서 이제 하이파스스 포뮬레이션과 하이파스 프로빙을 어떻게 매저했냐면, 네, 매저를 보면 되겠죠. 다시 핵심적인 매저가, 네, we measure hypothesis formulation, 네, number of new assumption that each team articulate about their business idea on the program platform in a given week. 한 주에 어떤 특정 주에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생산해냈느냐, 가설 비즈니스에 대한 가설을 생산해냈느냐고. 그 다음에 하이파서스 프로빙은 뭐냐면, 네, 얼마나 인터뷰를 많이 했느냐, 이런 거죠. 이런 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디어 컨버전, number of items in a given week that were given either removed from a team's business model canvas or added to it without being associated hypothesis. 그래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수립해 나간 과정은 이제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에서 몇 개를 빼고 몇 개를 더했는지 그 활동으로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이 과정에서 발달을 했는지, 네, 이걸로 측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 회귀 분석 결과, 네, 이 회귀 분석 결과 이런 걸 분리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게 스탠다드라고 이거 보면 이제 저는 좀 이제 이런 표를 보면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 하이파서스를 검증하는 단계가 기존의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와 이의 하이파서스를 검증하는 것과 크게 상관관계는 없더라.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왔고,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다지, 네, 시그니피컨트한 결과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네, 시그니피컨트한 결과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파스 포뮬레이션, 네, 가설을 수립하는 거, 네, 가설을 수립하는 이제 여기도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것들이 나오네요. 시그니피컨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전 단계에서 이제 가설들을 많이 검증하고 고객들한테, 그렇죠? getting out of the building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getting out of the building.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인터뷰를 할수록 그 다음 단계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 포뮬레이션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더 잘 쓰고. 그래서 하이파서스 프로빙이 중요하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물어보고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생산하는 게 중요하더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에 MBA가 있으면, 그렇죠? 이게 통계적으로 이것도 유의합니다. 팀에 MBA가 있으면 오히려 팀에 MBA가 있으면 아이디어 생산에 오히려 활발하지 않더라. 네, 뭐 이런 결과가 났죠. 팀에 MBA가 있으면 오히려 아이디어 생산에 활발하지 않더라.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인터뷰를 하는 거 도움이 되고 MBA가 팀에 있으면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물론 한양대 MBA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긴 주로 이제 스탠포드 MBA. 네, 네. 칠레나 스탠포드 MBA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크게 시그니피컨트하지 않고요. 네, 전공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도 별로 시그니피컨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녀가 잘 섞여 있느냐 이것도 별로 시그니피컨트하지 않고 다른 거 별로 시그니피컨트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 컨버전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를 재조합하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불필요한 아이디어 빼고 이 과정에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역시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물어봤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더라.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비즈니스 아이디어 컨버전스가 잘 일어난다.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재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MBA가 팀에 있으면 여기서도 MBA가 팀에 있으면 비즈니스 아이 컨버전스가 덜 일어난다.
이것도 약간 네, 실망스러운 결과죠. 이 MBA 분들한테는 MBA가 있으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컨버전스가 잘 안 된다.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고 기존 아이디어를 빼면서 아이디어를 발달시키는 이 단계, 이 과정에 MBA가 있으면 잘 안 된다. 네,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이거죠. 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 뭐냐면 네, 일단 네, 이게 이제 인터랙션 텀인데 사람들하고 물어봐요. 그렇죠?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물어보는 단계를 거쳐요. 그걸 많이 하고 나서 그렇죠?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거죠. 잠재적인 고객도 물어보고 이해관계자도 물어보고 이런 걸 많이 하는 면이 MBA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MBA가 있을 때 MBA가 있을 때 시장에 나가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활동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단계가 있으면 MBA가 있는 게 도움이 된다. 예, 마찬가지로 MBA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런 데이터를 모아오면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잘 분석을 해서 비즈니스 아이디어 컨버전스를 하는 활동에 MBA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MBA 분들 자체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MBA 에듀케이션이 MBA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일단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모으는 자체 하이파서시스 프로빙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 그렇죠. 인터뷰를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건 MBA 분들이 잘한다 라는 거죠. 그건 MBA 분들이 잘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MBA 분들이 애널리틱한 거예요. 네, 실제로 나가서 네, 네, 데이터를 한번 하면 그리고 익히면 이거 잘한다 라는 겁니다. 다른 건 특별히 눈에 띄는 시그니피컨트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네, 하이파스스 포뮬레이션도 네, 이걸 보면 이제 네, 하이파스스 포뮬레이션도 보면 가설을 이제 수립하는 것도 컨버전스가 잘 된 단계에 일어나면 네, 바로 이게 근데 여기는 뭘 시그니피컨트 할게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키 파인딩스는 아까 봤으니 네, 보면 이제 키 파인딩 다시 정리하겠죠. First, our results challenge some common assumptions of lean startup method. 네, 린 스타턴 메서드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린 스타턴 메서드에서 특히 커스터머 인터뷰, 프로빙 단계, 검증 단계의 중요성을 이제 잘 보여준다는 거죠. 네, getting out of the building에서 이렇게 사람들 물어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 이걸 잘 보여준다. 그에 비해서 꼭 이렇게 비즈니스 캔버스를 통해서 하이파서스를 포뮬레이션하고 이런 단계가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그거 단계가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 뭐 도움이 전혀 안 되진 않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너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 특히나 teams that formulate more hypotheses subsequently prove fewer of them. 그러니까 열심히 아이디어를 막 생각해낸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같은 걸 이용해서 막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팀들이 오히려 시장에 나가서 조사는 덜 하더라. 말만. 네. 생각만 많이 하는 팀들이 실제 시장에 나가서 조사는 덜 하더라. 네, 그런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시장 조사인데. 네. 이유가 뭘까? 근데 저자들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one possible reason is that one crisp, well formulated hypothesis. 그래서 하나라도 날카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것저것 아이디어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well crisp, 날카롭고 뚜렷한 아이디어가 있는 게 중요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런 하이파스석에 있는 팀들이 하나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팀들이 밖에 나가서 그걸 이제 실제로 검증을 하고 그러기 때문이 아니냐. 이것저것 아이디어 많이 생산해내는 팀이 사실은 그러는 이유가 원 크리스프, well formulated 하이파스스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 결국 그게 맞다면 결국 양보다는 질이라는 거죠. 네, 아이디어도. 네, 그래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BA 분들, perhaps MBA think that if they have thought through a hypothesis, they no longer need to prove it. 네. 네. 그래서 이제 MBA 분들을 이제 특징을 보면 아마 이런 게 아니냐. MBA 분들은 내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했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커스터머들한테 물어볼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게 이 연구에서 드러난 거죠. 네,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인데요. 네, 네. MBA 분들이 러닝 바이 띵킹에는 컴포터블한데 러닝 바이 두잉 메서드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MBA 분들이 네, MBA 분들은 이제 띵커인 거죠. 두어보다도 그에 비해서 경영학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어, 경영학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경영학 교육을 받은 팀에 대해서 빨리빨리 아이디어 생각해내고 빨리빨리 시장에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발전시키는데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역설적으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MBA에서도 러닝 바이 두잉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제 시사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MBA 분들이 시장 하이파서스 프로빙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건 MBA 능하니까 그렇죠. MBA 분들이 그걸 싫어하긴 하지만 일단 하면 잘하니까 MBA 분들한테 린 스타터 메소드를 MBA 분들한테 사실 가르치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과정을 MBA 분들한테 너무나 띵커 러닝 바이 띵킹만 가르칠 게 아니라 러닝 바이 두잉도 같이 가르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사실 MBA들이 더 잘할 것 같다. 그렇죠. 네. While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이요. While teams with an MBA are significantly less likely to conduct major change in their business idea in general, they are more likely to make change if they engage in hypothesis probing. 네, 그런 거죠. This is particularly encouraging for corporate entrepreneurship, as many established corporations are likely to have MBA-led team. 그렇죠? 그래서 MBA 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 개발에 대해서 별로 이제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시장에 나가서 데이터 보고 수집만 해오면 MBA 분들이 더 잘한다. 네. 그리고 이건 특히 이제 기업에서 신규 사업 찾고 기업에서 신사업 개발하고 이래서 많은 시사점을 주죠. 왜냐하면 거기에 MBA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MBA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보다 기업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코퍼레 기업들이 신사업 찾고 이런 데 대해서도 큰 시사점을 주는 게 아니냐.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MBA 분들한테 러닝 바이 두잉 좀 실제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물어보고 데이터 수집하는 단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MBA 분들이 많이 있는 조직에서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럴 때는 그 MBA 분들을 밖으로 좀 내보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걸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이라는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린 스타트업은 특히나 이제 테크놀로지 드리븐 네, 아카데믹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대학에서 연구실이나 엔지니어들이나 대학 기반 지식 기반 창업에 특히나 효과적인 것 같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분들이 코어 챌린지스의 아카데믹 사이언티스트 학교에 있던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기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는 것도 많죠. 근데 이제 아카데믹 사이언티스트는 밖에 나가서 뭘 내가 최고 전문가다 밖에 나가서 하는 걸 뭘 싫어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 아카데믹 사이언티스트 창업, 대학 창업, 기술 창업, 네, 대학 기반 창업 이런데 린 스타트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여기서 보서 특히나 MBA 분들과 연결하고 MBA 분들과 연결하는 게 매우 좋은 것 같다 그런 분들을. 네, 네.
그래서 MBA 분들과 그런 분들을 연결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린 스타트업 메소드를 도입해서 밖에 나가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그런 쪽으로 좀 트레이닝된 MBA 분들 그죠 그런 쪽으로 좀 트레이닝 그리고 린 스타트업에 좀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MBA 분들 특히나 이제 인터뷰도 좀 잘하고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만나 데이터 수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트레이닝된 MBA 분들과 아카데믹 사이언티스트들을 결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런 거죠. 있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